안녕하세요. 하루에 30분 독서합시다. 하삼독의 감자입니다. 네, 오늘 배경이 바뀌었죠? 평소처럼 어두침침하지도 않고 조명도 환한데, 네, 제가 지금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예, 여기 참외 인형 있죠? 예, 참외의 고장, 경북 성주에 와 있습니다. 네, 어제 저녁에 이곳, 여기는 성주 한계마을이라는 곳입니다. 제가 이제 첫 번째 책, 홈플릭스 새로운 교육이 온다. 교육에 관한 그 사회과학 책을 첫 번째 책을 썼다면, 두 번째 책은 이제 아빠는 9살이라는 아동문학을 썼어요. 그래서 이제 그 책은 올 하반기에 출간될 예정이고요. 세 번째 책에 대한 아이디어가 떠오른 거예요. 지난주에. 그래서 이제 세 번째 책은 장르 소설입니다. 네, 장르 소설이고, 어, 매번 쓸 때마다 좀 장르가 바뀌는데 새로운 것에 도전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아이디어가 딱 떠올랐을 때 한 4, 5일이 진짜 중요하거든요. 그때 밑그림 작업을 딱 했을 때 그 이제 다음에 나오는 것들이 정말 술술술 다 써지고 거의 밑작업이 저 같은 경우에는 한 60%, 70% 차지한다고 봐요. 근데 집에서 주로 요즘 작업을 했는데 뭐 이제 아파트 단지 안에 작은 도서관이나 제가 사는 원주에 박경리 문학관이 있는데 그곳에서 좀 몰입하기가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어디서 작업을 하면 좋을까? 네. 볼드라는 책을 보시면 이제 아, 미국도 2차 세계 대전을 준비할 때 핵무기를 개발할 때 한 저기 짧은 시간 내에 몰아넣었거든요. 그래서 저한테도 이제 핵폭탄 같은 그런 잠재적 원고에 대한 잠재적이 있을 때 어디 가서 이거를 그 칩거에서 원고를 막 쓸까 밑작업을 할까 고민했는데 마침 제가 이제 아는 아주 좋은 형님 중에 예, 성주에 관광둘의 PD 이혜경 PD님께서 이 한계마을이라는 곳에서 저의 한계를 뛰어넘으라고 예, 그 개는 다릅니다. 여기는 이제 그 예, 멍멍이 할 때 개자고 예. 한계마을에 처음 딱 왔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예, 제가 예전에 경북의 안동 지역에 아주 고급 리조트에 한옥 리조트에 머문 적이 있었는데 제 돈으로 머문 건 아니고 그때도 일 때문에 유튜브를 만든다고 누가 이제 돈을 대주셔가지고 잡아주셨는데 거기는 이제 그 양반집이고 여긴 약간 초가집인데 전 역시 초가집이 잘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초가집에 딱 오는 순간 예, 마음이 편안하고 좋은 거예요. 글도 잘 써지겠다. 그래서 여기 뭐 내부를 보시겠지만 뭐 다 보여드릴 순 없고 네, 한번 네, 홈페이지나 한번 직접 와보시길 권하고요. 가격이 너무 싸서 제가 너무 걱정했어요. 이곳에서 이제 4일간 머무르면서 책을 쓸 예정입니다. 책에 대한 대략 내용은 진정한 친구를 찾아가는 내용이에요. 진정한 친구를 찾아가고 친구를 알아가고 그러면 진정한 친구란 있다면 가짜 친구도 있다는 거겠죠. 친구를 표방한 친구의 탈을 쓴 우리를 이용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죠. 현대 사회에서는. 사람들을 외모나 능력을 보고서 이용하는 사람들에 대한 좀 깊은 회의가 있었어요, 최근에. 네. 근데 그 회의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정한 친구가 있다라는 메시지를 전하고자 이 책을 시작하게 됐고요. 근데 어제 이제 그래도 잠자리를 여기가 편안하다고는 해도 이제 장기간 운전을 하고 왔고 잠자리를 옮기다 보니까 좀 피곤한 거죠. 그래서 끊임없는 자기 합리화. 우리 책 쓰러 왔으니까 오늘 또 에너지 좀 보충하자. 좀 더 자자. 이렇게 했는데 그럼 안 되겠다 싶더라고요. 나를 설득하는데 너무 힘들었지만 결국 저 자신을 설득해서 이 독서의 자리에 앉아 있네요. 그래서 예,
어떻게 설득해야 마음을 움직이는가. 또 30분이 있고 유튜브를 하고 이렇게 하루 일과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네. 그래서 너무 말이 많았네요. 네. 오늘은 네, 잠깐만요. 제가 옆에 핸드폰이 있는지도 모르고 비몽 사몽입니다. 그래서 인사이트 타이머로 30분 타이머를 해놓은 다음에 네, 그 다음에 이제 30분간 독서하겠습니다. 네, 30분간 독서하고 여러분도 네, 네, 독서하겠습니다.
네, 30분 독서를 마쳤습니다. 쉽지 않네요. 오늘 잘 안 읽혔어요. 이제 책을 읽는 동안에 자, 책을 읽는 동안에 이렇게 해가 밝았네요. 네, 바로 이런 곳입니다. 한계마을. 저희 한계에 도전하러. 네, 아주 멋진 곳에서 이제 책을 읽고 책을 쓰고, 네, 아주 시원하네요. 바람이. 오늘은 어, 환기시키려고 문 열었는데 너무 추워서 문을 닫겠습니다. 네, 오늘은 뭐 계속 똑같은 얘기 반복하는 거죠. 다수 동등 동시 제안을 한다. 그러니까 또 여러 개의 제안을 낸다라는 말을 좀 다소 길게 풀어 쓰고 표나 이런 것들이 많아서 아침 시간에 보기에는 좀 딱딱하고 좀 힘들었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근데 뭐 단어도 그렇고 이분이 쓰는 언어 자체가 컨설팅이고 박사고 그래서 네, 거기서 눈에 들어오는 문장 조금 적었는데 그것만 좀 남기고 네, 이제 남겼던 것들을 좀 읽어볼게요. 네, 뭐냐면 많은 협상가가 상대방이 바라는 것을 알아내기 위해 여러 가지 질문을 던진다. 하지만 당신이 정말 알아내야 하는 것은 상대방이 원하는 바를 얻기 위해 무엇을 기꺼이 포기할 것인가이다. 이게 중요한 얘기죠. 결국엔 내가 버릴 건 뭔지, 상대방이 주기 위해서 내가 포기할 거, 어떤 걸 포기할 건지. 네, 저는 잠을 포기했죠. 독서를 여러분들에게 독서를 하고 구독자를 늘리고 이런 좋은 영향력을 퍼뜨리기 위해서 예, 많은 것들 그러니까 매일매일 이렇게 지속되는 콘텐츠를 만들기 위해서 잠을 포기했습니다. 네, 잘했다고 봅니다. 돈 들어가는 거 아니니까요. 근데 다수 동등 동시 제한 전략을 구사하면 어려운 말. 그러니까 여러 가지 제안을 했을 때 한 개 제안을 할 때보다 정보를 더 많이 알아낼 수 있고 상대방의 상대적인 선호사항을 더 잘 파악할 수 있다. 네. 그러나 단일적 쟁점에 관한 질문을 던지면 이와 관련한 상대방의 절대적인 선호사항만 알아낼 뿐 더 깊이 파고들 수 없다. 이게 뭐냐면 예전에 그 작가가 아이를 돌보는 보모를 구할 때, 베이비시어터를 구할 때 이제 뭐 의료보험은 있다, 뭐 교육대학원에 지원할 학자금을 줄 수 있다. 그런 것들을 한 가지만 제안하지 말고 여러 가지 선택했을 때 그 사람이 진짜 원하는 게 의료보험 혜택이다.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는 의료보험 혜택 있는 직장이 많이 없잖아요. 특히 이런 계약직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그런 거를 여러 가지 제안했을 때, 야, 난 이것 때문에 꼭 해야겠다라고 해서 그걸 더 부각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감이 잡힌다는 거죠. 여러 개의 질문을 던지면 상대방의 상대적인 선호사항을 알아낼 수 있고 무엇을 이제 더 좋아하는지 알아낼 수 있고 상대방이 각 쟁점을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는지 감이 잡힐 것이다. 맞춰드리겠습니다라는 말은 위험하다. 이거 오늘 꼭 담아가야 될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도 이제 일을 받기도 하지만 일을 주기도 하는 사람이거든요. 저 같은 경우 영상을 만드는데 이제 팀을 짜야 될 일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촬영 감독님들을 고용해서 이렇게 팀을 짜서 가야 되는 일인데 그런 이제 촬영 감독님 풀을 이제 관리하는 업체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어떤 이제 뭐 지자체에서 공연 영상 제작 일을 맡았을 때 이게 두 분을 고용했어야 되는데 단가가 너무 낮은 거예요. 그러니까 단가가 아니라 이제 그 용역 금액이 너무 낮아서 이게 사실은 촬영 감독님을 쓰기에는 이렇게 장비랑 렌탈하기에는 너무 이제 부족해서 대학생 알바를 써야 되나 그 정도로 일반인 중에 그냥 카메라 갖고 있는 사람을 섭외해야 되나 근데 거기 또 거리상 위치도 지리적으로 너무 멀어서 이렇게 차가 없으면 오기도 힘들고
그래서 그랬는데 이제 저희가 장기간 거래하던 그 업체였거든요. 근데 이제 그 이사님이 맞춰드리겠습니다라는 말을 많이 해요. 네. 저는 감사하죠. 근데 제가 그분의 영향을 받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어떤 기업에 이렇게 영상을 제안받으면은 처음에 저는 이제 가격을 부르죠. 근데 대부분 그럴 때 전화로 물어보는 경우가 많아요. 그럴 때 견적서를 드리겠습니다라고 해서 저도 이 책의 내용으로 하면은 다 이렇게 여러 가지 제안을 하는 거죠. 이랬을 경우엔 얼마, 이랬을 경우엔 얼마. 실제로 글로벌 기업에서 제안을 했을 때 세 가지를 원하더라고요. 세 가지를. 그러니까 상대방도 여러 가지 제안을 받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상대방이 끌려가면은 맞춰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돼버리면 결국 끌려가고 우리를 좀 약간 하대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저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맞춰드리겠습니다 하면 너무 죄송한 마음에서 조금 더 드리려고 합니다. 되도록. 제 걸 좀 빼더라도. 혹시 당신은 맞춰드리겠습니다라는 말을 얼마나 자주 하는가? 당신 회사의 동료들이 그렇게 말하는 것을 얼마나 많이 들었는가?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맞춰드리겠습니다라는 문장 뒤에는 우리가 경쟁자들보다 못하기 때문입니다. 라는 문장이 따라온다. 내가 다른 사람보다 못하니까 가격을 싸게 해도 그렇게 되면 싼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는 자신이 그들보다 못하다는 점을 인정하는 것이다. 솔직해지자라는 말을 작가가 했는데 정말 뼈를 때리는 말이죠. 네, 그 점을 인정할 수 없다면 맞춰주겠다는 말을 하지 않는 편이 좋다. 네, 이 말은 이제부터 하지 않는 걸로. 맞춰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 세 가지 제안 드릴 테니까 이 중에 선택하시고 그게 안 된다면 우리가 차기 방안을 모색하든지 다른 분하고 계약하시든지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사례가 있었어요. 병원 보험 컨설팅 해주는 그런 컨설팅 업체가 이제 뭐 컨설팅 수수료로 300만 달러를 제안을 했는데 병원 관계자들이 이제 야, 뭐 이렇게 비싸. 150만 달러씩. 그러니까 한 17억에 해준 사람 있는데 너희들은 뭐 왜 이렇게 비싸? 30 뭐 2억이야. 했더니 그러면 이제 그 사람이 그런 차별성으로 제안을 한 거죠. 150만 달, 5개 프로젝트 진행한 팀하고 150달러로 진행하시겠어요? 아니면은 저희는 41개, 8배 가깝네요. 예. 41개 프로젝트를 진행한 300만 달러의 팀과 비교를 해서 결국엔 돈값을 한다라고 설득을 한 거죠. 그래서 병원 관계자들은 당연히 경험이 더 풍부하고 실적이 더 우수한 팀을 선택하며 수수료 300만 달러를 조건으로 받아들였다. 의료보험으로 인한 금전적 손해 규모를 감안할 때 150만 달러의 차이는 그리 큰 금액은 아니었다. 그렇죠. 보험 때문에 이렇게 되는 규모가 크잖아요. 네. 그래서 수수료를 그만큼 지불해도 돈을 세이브할 수 있다면 큰 금액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의사가 좋은 의사일까요? 네. 처음에 100만 원 썼을 때 낫는다면 100만 원 써야 되는데 그 환자를 생각해서 50만 원짜리 처방만 했다. 근데 낫지 않았다. 그럼 그 사람 150만 원 써야 되는 거예요, 결국에. 네. 그러니까 100만 원 쓰게 그 가치 소비를 하게끔 이렇게 만드는 게 좋은 거죠. 확실한 거를 쓰는 게 좋죠. 네. 관계를 긍정적으로 유지하면서 의견을 고수하는 방법. 이게 요즘 저한테 필요한 것 같아요. 우리는 상대방이 자신에게 도움이 안 될 것 같다며 반발하면 그 즉시 제안을 철회하려고 한다. 상대방의 심기를 건드리거나 거래를 놓치게 될까봐 걱정하기 때문에 쟁점을 포기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렇게 되면 최선의 계약을 할 수 없고 금전적으로도 손해를 입을 것이다. 네, 반전을 기대하라는 거죠. 안 될 것 같으면 포기하지 말고 이제 다수 동등 동시 제한 말도 어려. 다수 동등 동시 제한을 활용하면 논의의 틀이 그러니까 그런 거죠. 우리 함께 일하고 싶어요? 예스와 그렇게 해버리면 하지 말고 우리와 어떻게 일하고 싶습니까? 라고 바뀌기 때문에 상대방을 대화로 끌어들여 참여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 이제 이 책에 보면
이 매드백 이분이 매드백 앤 어소시에이츠 이분이 작가가 운영하는 컨설팅 업체가 295페이지부터 297페이지까지 무려 3페이지에 걸쳐서 상대방에게 세 가지 제안의 표를 만들었거든요. 이 표는 정말 유용할 것 같아요. 이 표는 어떤 자영업이나 사업 제안으로 제안할 때 쓸 수 있는 표로 만들어서 고객한테 주면 고객이 선택하기 좋을 것 같고 신뢰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표는 책을 사서 뭐 빌려서 보시던 참조하시면 좋은 표 같습니다. 200에 그거 하나 얻어갔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차별성이 있다면 타협보다 설득이 먼저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 아까 세 가지로 나누는 게 요즘 이제 아마 몇 년 전부터 그런 거 뜨잖아요. 하나 제품을 선택하면은 쭉 이제 상세 페이지 나올 때 이제 중간에 보면은 다른 제품들하고 비교를 해놨거든요. 가격은 얼마고 또 내구성은 얼마고 리뷰는 어떻게 돼 있고 뭐 서비스나 뭐 고객 응대는 어떻게 돼 있고 이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고객이 여러 타사 제품을 비교를 했을 때 우리 제품이 탁월하다 그러면은 뭐 타협할 필요가 없다 설득된다라는 거죠. 이 딱 리뷰만 보고서 성경 말씀에도 그래서 있는 자는 더 가지게 되고 없는 자는 있는 것도 빼앗긴다는 게 결국에는 우리가 이런 타협을 하는 데 있어서 타협이 안 되려면 차별성이 뛰어나면 돼요. 근데 차별성이 없다면 어, 이렇게 더 정교하게 짜야 되는 거예요. 정교하게. 우리 제품이 어떤 부분에 있어서 그 타겟팅이 되는지를 고민해야 될 것 같습니다. 좀 어, 오늘 이제 이렇게 같이 또 30분 경북 성주에서 이렇게 30분 하루를 독서로 시작했고 오늘 그러면 운동을 어떻게 할 거냐? 예, 한계 마을이 아주 넓어요. 여기가 꽤 넓어서 이제 운동복을 입고 운동화를 신고 여기를 이제 조깅을 하고 이렇게 하루를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또 이렇게 한계 마을에서 또 이렇게 참외 인형과 함께 또 독서를 하게 될 텐데 성주 여기 아주 좋은 것 같아요. 이제 5월 달에 성주에 참외 축제가 열린다는데 이곳에서 또 맛있는 것도 어제 육개장 먹었는데 너무 맛있더라고요. 그래서 맛집도 많고 성주에 한번 놀러 오셔서 독서도 하시고 여행도 하시는 그런 구독자님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또 30분 여러분과 독서에서 너무 행복한 감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